함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유제 6-5번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좀 완성한 다음에 생각하면 들어갈게요. 6-5가 1, 2, 3, 4, 4개는 뭐야? 야, 이건 너무했다. 자, 일단 합시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로그 a 사인 로그네요. 그죠? 플러스 로그 a 이렇게 fx가 잡혀 있는데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방금 했던 이 y는 fx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x축과 접한다. 접하게 하려면 실수 a는 어떤 수를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그럼 접한다는 소리일 거니까 2차 함수 최고차항 1이라서 아래로 볼려올 것이고 x축이랑 접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죠? fx가 0이 되면 실수 x 값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거니까 결론적으로 중문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지. 그렇지? 우리는 대부분 판별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는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개수들 1, 마이너스 2 로그 a, 로그 a 이렇게 개수만 가지고 어떤 방정식을 세울 거니까 a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 그치? 일단 a는 진수에 있기 때문에 a의 값은 양수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니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보면 알겠지만 짝수공식 가능하죠. 그쵸? 그죠? x한 개수가 2의 배수니까 우리는 4분의 d로 가는 문제 풀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b' 제곱이면 마이너스 로그 a를 제곱할 거니까 로그 a를 제곱했다라고 판단할게요.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로그 a가 되겠지.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 치환해도 풀겠지만 사실 로그 a로 묶어주게 되면 로그 a 곱하기 로그 a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로그 a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되죠? 0하고 1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10의 0제곱이 a, 즉 a 값은 10의 0제곱이 1 또는 10의 1제곱 10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1번 답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1도 되고 10도 되더라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현민이는 숙제 중에 질문할 거 있어? 숙제 다 했어? 네. 일단 좀 이따 질문 볼게. 이번 문제 보시면 똑같아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고니까 두 번째 문제는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 형성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올 거니까 판별식 d가 뭐가 됐다? d가 0보다 크다라고 조건 잡고 문제 풀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왼쪽에서 했던 식과 동일한데 단지 부등식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이 받겠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써주면 로그 a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로그 a 마이너스 1로 분해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식을 정리했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를 풀면 로그 a는 0보다는 더 작고 또는 로그 a는 1보다는 크다라는 범위로 나오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알다시피 0이라는 수를 상용로그로 바꿀 수 있죠. 그치? 로그 뭐야? 1이 되죠. 그죠? 10의 0제곱 1일 거니까 얘는 로그 1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위치를 로그로 맞춰주면 진수끼리 비교 가능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위치 1보다 큰 10도 잡혀있기 때문에 증가함수 로그 그러면 진수값도 큰 게 더 큰 거지. 그치? 부등식을 공유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a는 1보다 작다 또는 a는 10보다 크다라는 범위로 2번이 잡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은 결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x축, 즉 0이 되게 해주는 실수 x값이 없다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지. 그치?
그럼 사실상 지금 D가 0인 경우, D가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 D가 0보다 작은 경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이 두 범위가 아닌 범위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A는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렇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4번하고 5번을 가져갈 건데 4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x에다가 어떤 수를 써도 다 0 이상이 나온대요. 그 말은 지금 썼던 1번 상황과 그 다음에 3번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1번 상황도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다 양수, 이때 딱 0 한 번 나오지. 그렇지? 그럼 얘는 다 양수가 나온다 쓸 수 있지. 그렇지? 이해되죠? 우리 원하는 그래프 상태가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값이 0 이상이다라는 말과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맞죠? 우리가 원하는 이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또는 같아서 이 조건을 성립하게 될 a 범위가 다 답이 되겠지. 그렇죠? 이해되죠? 접하는 순간은 1과 10일 거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는 1과 10 사이가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A 범위는 1 이상 10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적용시켜서 풀어보자.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괜찮나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5번까지 볼게요. fx는 0인데 한근은 양수고 다른 한근은 음수가 되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일단 베이스가 뭐야? 일단 두 근이 잡혔다는 거잖아. fx가 0이 되는 거는, 그치? 근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는, 그치? 그럼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야?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시음이 나온 조건 안에서 A를 찾아야 돼, 그치? 맞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근과 계수 관계, 이 성립하는 조건 안에서 문제를 푼다면 일단 실근이 나왔잖아. 이때 우리가 그 두 근의 합이 뭐야? 서로 다른 부호니까 양수일지 음수일지 판단할 수 없지.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쓸 수 없는데 이걸 보는 거야.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해 놓으니까 0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겠지. 그치? 이래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전제를 걸면 내가 원하는 근은 실근이 나왔는데 그 실근끼리 곱한 게 0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서로 다른 두 근인데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반대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지. 그치? 그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성립하게 해주는 A 범위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서로 다른 두 부호가 나온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풀어놨잖아요. 0보다 큰 범위는 아까도 했지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추가로 봐야 될 범위는 뭐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걸 쓴 이유는 뭔지 아시죠? 근거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로그 A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로그 A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풀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0이라는 수 이거 가지고 풀면 우리는 뭐였어요? 0은 뭡니까? 로그 1이죠,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A와 1을 비교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A는 1보다 작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도 부호를 가져가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부호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와 겹치는 거 가져가겠지,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1보다 작다인데 얘는 1보다 작다 또는 10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치? 그럼 겹치는 건 이 범위 자체가 나오겠죠, 그죠? 괜찮을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답안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쓰면 틀리는 이유가 뭔지 알 거야. 쌤이 할 때는 모든 로그의 시작은 뭐였어? 그쵸. 진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양수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이 마지막 문제가 틀리지 않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는 조건을 만족해주는 거 그리고 기존의 A는 무조건 양수이다는 사실을 꼭 체크해서 가져가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0보다는 일단 커야 되고 1보다 작으면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할 것이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또 숙제한 것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 지금 6-5번 했나요? 우리? 안 했죠? 지금 딱 여기까지 한 거죠. 6-5번
기본 문제 풀고요. 지수와 로그의 대소 비교까지 해서 일단은 사각함수까지 완성을 빨리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각함수 기본적인 부분들만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6-5번인데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그전에 풀었던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좀 유사한 게 있을 겁니다. 활용 문제 풀 때. 그죠? 여러분들 뭐 증가감도라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뭐 연 몇 프로씩 증가했다 하면 그걸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했을 거예요. 10% 증가된 금액이 얼마인지 표현했던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읽어보면서 해보니까 같이 나와요. A와 B 두 도시의 현재 A 도시와 B 도시의 인구를 가지고 A의 인구는 B시의 인구의 1.5배다라고 해서 두 A시의 인구와 B시의 인구를 비교해놨다는 거죠. 그치? 이제 A시의 인구는 B시의 인구의 1.5배다. 여기에 1.5를 곱한 값이 이렇게 같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A와 B시의 인구를 한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A는 5%씩, B는 7%씩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A는 인구수가 5%씩 증가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B시 인구는 7%씩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두 인원수에서 매년 증가되는 비율이 B가 좀 더 크다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A가 지금 인구야. A의 인구는 B의 1.5배니까 A가 인구가 더 많은 거야. 그쵸? 근데 몇 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비중이 점점 B가 더 클 거니까 언젠가 B시의 인구가 A시의 인구를 따라잡는 순간이 오겠죠. 그쵸? 그런 문제겠죠. 그쵸? 자, 읽어볼게요. A와 B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B시의 인구가 A시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라고 지금 문제가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기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하면 되는데, 딱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A시의 인구와 B시의 인구 중에서 한 문자를 표기해서 다른 시를 표기할 거야. 그렇죠? A가 많아, B가 많아? B의 인구가 더 많아, A의 인구가 더 많아 지금 현재? A가 더 많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있는 식으로 쓰려면 이 B시의 인구를 K명이다 라고 세팅을 하면요, A시의 인구는 K명이 1.5입니다. 1.5K명이다 라고 쓰는 것까지는 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괜찮죠? 그럼 우리가 쓸 건 뭐냐? A시의 인구가 1.5K명인데 이게 매년, 그러니까 1년 후에 지나게 되면 여기에 5%가 더 붙죠. 그죠? 그럼 5% 더 붙으면 어떻게 되죠? 1.5K에 뭐야? 내 기존 인원에서 기존 인원의 0.05%의 인구가 더 추가로 붙는다 이렇게 썼던 거지. 그치? 맞나요? 그 이해되나요? 내 기존 인구에서 기존 인구의 0.05%에 해당되는 인원이 더 추가된다. 그래서 우리가 5%가 붙으면 105%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5%니까요. 0.5는 50%가 되겠죠. 그치? 비율일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또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1년이 지났어. 그럼 그때는 1.5K 곱하기 1 플러스 0.05가 지금 현재 인원이 되는 거죠. 그치? 이 인원의 5%가 또 붙죠. 이렇게. 그죠? 이걸 우리가 알다 보니까 1년 지났을 때는 이렇게 1.05를 기존 인원에다 곱했다면 2년 후에는 거기다 1.0을 한 번 더 곱한다는 느낌이 받는 거죠. 그치? 이래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1.5K 곱하기 1 플러스 0.05를 두 번 거듭 제곱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제곱, 3년이 지나면 세제곱 형태를 취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될까요?
이해되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됐다면 앞으로 쓸 때는 A의 인구가 몇 년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N년 후 얘는 1.5K가 기존 스타트 인원인데 여기에 1.05 그지? 1.05만큼이 N 거듭제곱 되겠다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A시의 인구라면 우리가 원하는 B시의 인구를 세팅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기존에 있던 K에서 7%니까 1.07씩 늘겠지, 그치? N년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N년 후에 두 시의 인구수를 썼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처음에 얘가 많았지만 N년 후에는 얘가 더 많길 바라는 거니까 얘가 더 커지는 그 순간에 대한 N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우리는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N의 범위를 구했을 때 N이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체크해보자. 이게 정리인 거죠. 될까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이 실수지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N을 내리긴 할 거야. 비교도 하겠지만. 그렇죠? 일단 K라는 수는 약분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0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N에 관한 부등식이 나와있지. 지수 부등식이 된 거야. 근데 이 N을 우리가 구하려면 밑을 통일시켜서 풀 텐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황일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N을 구하려고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건 애초에 문제에 로그 값이 더 나와있죠. 그렇죠? 그죠? 책에 있는 로그 값을 쓸게요. 책에 있는 로그를 보시면 쓰라는 거잖아. 로그 1.05는요 0.0212로 쓰고요. 로그 1.07은요 0.0294가 되고요. 다음 로그 2는 0.3010이 되고 로그 3은 0.477이 됩니다. 이 4개 값을 쓰라고 준 거지, 그치? 괜찮죠? 그럼 우리가 사용 로그를 취해서 부등식을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괜찮죠? 그럼 양변에다가 내가 사용 로그를 취하려고 로그를 취했는데 로그를 취한다고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고민을 한번 해야 돼, 그치? 근데 위치보다 크니까 진수의 대소관계가 가능하다면 로그를 붙인 식도 그 부등호를 공유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그치? 그죠? 그럼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진수의 곱이니까 분리 가능하다 쓸 수 있고요. 그럼 써주시면 왼쪽 식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 1.5 더하기 n 곱하기 로그 1.05다. 이거 해석되죠? 오른쪽 할게요. 괜찮죠? 얘는 로그 n 곱하기 로그 1.07이 되겠지, 그치? 그럼 요 부등식을 풀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로그 1.05라는 수, 로그 1.07이라는 값은 알고 있는데 요 n을 구할 거니까 이건 n에 관한 부등식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그렇지? 왜냐면 얘가 숫자로 바뀔 거니까 n에 관한 1차분을 쓸 거 아니야. 한 대를 합쳐서 문제를 풀 것이다. 괜찮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행시킬게. 저 1.0을 놔두려고. 괜찮죠? 그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로그 묶어주면 n으로 묶어줄 거야. 얘를 이행시켜서 그러면 로그 1.07에서 로그 1.05를 빼면 그게 n으로 묶이지, 그치? 그리고 방을 바꿨어. 지금 좌우를 바꿨으니까 쓰고 괜찮죠? 그리고 로그 1.5가 되겠죠, 그쵸? 근데 로그 1.5는 사실 지금 우리 표에 없잖아, 그치? 근데 1.5는 몇 분의 몇? 1.5는 10분의 15니까 2분의 3이죠? 그럼 얘는 사실상 로그 2분의 3이니까 3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지, 그치? 로그 3과 로그 2는 표에 있죠? 해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값을 나눠주고 그 값의 범위에 해당되는 n이라는 건 n년이니까 자연수겠지, 그치? 부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찾으면 그때부터 내가 너의 인구수를 넘길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죠? 자, 1.07에서 1.05를 빼요, 로그. 이거 두 개 빼겠지, 그치?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8, 0, 0, 0. 괜찮습니까? 괜찮아? 밑에서 미를 뺐어요? 괜찮을까? 그쵸? 그 다음에 로그 3에 로그 뺄게요. 얘에서 1 빼죠? 괜찮아요? 뭐 나오죠? 1, 6, 7, 1.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n이 이 값보다 크다 맞아요? 괜찮죠? 그럼 얘를 양변에 나눠도 부등호 안 바뀌죠? 네. 그럼 n이라는 숫자는 양변에 우리 요거 만씩 곱하자. 만씩 곱하자. 82분의 1761보다는 크다라는 분식으로 풀겠지, 그치? 괜찮죠? 80이니까 164보다 얘가 더 작지, 그치? 그럼 얘는 1761, 82니까 일단 2 곱해서 164 빼주면 1, 2, 1 120 나오죠, 그치? 그럼 여기서 1점이 되겠죠?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이 얼마 잡아서 21점 몇이 나온다라고 혼날 수 있지, 그치? 그럼 n이 21점 몇보다 커야만 우리가 원하는 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몇 년 후? 22년 후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22년 후가 될 것이다 라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끼리 되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쵸? 지금 여기서 쌤이 이걸 설명을 다시 한 이유는 이 증가함수 문제 풀 때 애초에 이거를 좀 맨날 놓치는 분도 있어서 설명 다시 해준 것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는 A씨가 몇 년 후에 이렇게 이론이 되고 B씨는 이게 되겠지라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세팅해주면 좋겠다고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한번 해보시고 체크되면 넘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5분만 줄게. 풀어보시고 다 푸신 분들은 밑에 거 한번 풀어봐요. 이 민경은 뭐야? 쟤도 반팔이잖아. 쌤은 겨울에도 쌤도 반팔 입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덥잖아. 학원은. 예. 쌤 여기 살고 있으니까 거의. 그래서 쌤은 긴팔 이렇게 이런 거 입는 것보다 반팔 낫더라고요. 반팔을 좀 더 살라고 했어요. 얼어 죽어요. 여기 밖에 나갈 땐 잠바 입으면 되잖아. 아, 그거 문제가 아닌데? 단지 이제 그 계절에 맞지 않게 옷을 입으면 좀 지금 좀 그래 보이니까. 기본 문제 6-2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수록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나오는 마지막 챕터예요. 그러니까 정석은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 내신 대비를 위한 교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지수록을 배웠는데 그래도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유형도 이 단원에서 사실 지수록을 배운 건 어떤 복잡한 실수지수를 표기하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럼 그런 녀석들끼리 대소관계 비교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얘가 얼마나 크니? 얘는 얘보다 크게 맞니? 이런 걸 확인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문제 볼게.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입니다.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죠? 이때 다음 a,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오. a는 x의 제곱이에요. 맞죠? b라는 수는요, 우리가 x의 2x제곱이다 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될까요? 우리 두 개를 비교할 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으로 보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지수함수 그래프로 판단한다면 지금 밑이 똑같은 x니까 그지? 얘는 감수함수 그래프로 쓸 수 있어. 그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큰지를 먼저 판단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는 반대부호로 적용된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감수함수일 거니까. 맞죠? 그럼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x제곱이라는 지수와 2x를 비교해보자. 어디에서? 0과 1 사이에서 어느 방향이 더 큰지를 체크하면 되겠지. 그치? 될까? 그럼 이 녀석의 대소관계를 내가 확인하는 게 접근이야. 오케이? 우리가 이 실수에서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딱 봤을 때 비교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두 식을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즉 왼쪽에서 오른쪽을 이항시켜서 그 좌변식의 값이 0보다 크면 왼쪽 식이 더 클 거고, 그죠? 한마디로 a 빼기 b의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데 사실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x1도 알고 있는 거고, 그치? 그럼 이 그래프는 사실 여러분들 0하고 2에서 교점이 생기는 아래로 볼링 그래프다라고 쓸 수 있지, 그치? 맞죠? 근데 내가 원하는 x는 0에서 1까지만 쓸 거니까 0에서
1까지만 쓰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이 값들은 우리가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러면 x제곱이 2x보다 항상 작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납득이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는 왼쪽보다 오른쪽 지수가 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 부등식의 a, b를 비교했을 때 값은 뭐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a는 b보다 크더라라고 푼 거예요. 그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토대로 이렇게 두 수를 비교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좋아요. 이번 문제 볼게. 소리가 상당히 크네. 맛있겠다. 그치? A, B 모두 양수인데 B는 0과 1 사이고 A는 1보다 큰 수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 잘 보시고 A, B를 곱한 값이 1보다 크게. 그치? 이때 A, B, C의 대성관계를 구하세요. A라는 수는 로그 A 제곱의 B, B라는 수는 로그 A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C라는 수는 로그 B의 A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자, A하고 B가 사실 지금 어떤 관계냐면 내가 흔히 말하는 같은 범위에 있는 수들이 아니야. 하나는 0과 1 사이고 하나는 1보다 크잖아, 그치? 그렇게 로그의 밑과 진수로 버무려져 있으면 이것은 다 음수일 겁니다, 그쵸? 맞죠? 내가 원하는 A가 1보다 큰데 제곱해도 1보다 크잖아, 그치? B제곱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또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데 얘는 1보다 큰데 얘는 0과 1 사이야. 얘는 음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해되죠? 음수끼리 비교할 텐데 일단 식을 뭐 정리해서 보자면 이런 거겠지? A하고 B를 비교를 먼저 할 거야. 그럼 비교하면 A 빼기 B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지?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A, B를 비교해보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봐봐. A는 요 2가 나올 거니까 2분의 1로 되어 있는 로그 A의 B야. 그치? 그 다음에 B는 2가 나올 거니까 2로 되어 있는 로그 A의 B가 되겠지. 그치? 얘를 빼. 그럼 사실 얘는 실수인 걸 인정할 거니까 똑같은 실수를 2분의 1에서 2를 뺄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되어 있는 로그 A의 B가 나올 거야. 괜찮아요? 그죠? 선생님 말했던 로그 A의 B. 이 녀석은 음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배워왔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한 이 녀석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얘는 A가 더 크다라는 사실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죠?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방법을 통해서 BC와 AC를 다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할 수 있다는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 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면 안 되죠? B-C를 할게요. 밑이 A, A인데 얘는 밑이 B니까 혹시 몰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졸려요? 아니 렌즈가 자꾸 빠지려고요. 그래요? 어떡하지? 쌤 렌즈 줄까? 아니요. 자, 이거 판단하자. 그럼 뺄 거니까 얘는 2 로그 A의 B 마이너스 2 로그 B의 A가 될 거예요. 0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밑을 A로 만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A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수 바꾸나요? 네. 그럼 바꿔볼게. 2 로그 A의 B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로그 A의 B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빼요. 네? 어떻게 빼요? 잘. 이게 똑같은 수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얘랑 똑같은 수인 건 아는데 얘가 이렇게 분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음수라는 것도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로그의 성질을 썼을 때, 아, 이 녀석이 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양수일까, 음수일까? 우리 쌤이 이거 비교할 때
요 범위로 지금 범위 잡았는데 A, B의 곱이 1보다 크다는 말은 아직 안 썼지, 그치? 이 말은 여러분들 뭘 줬냐면 A, B의 곱이 1보다 크다는 거니까 B는 A분의 1보다 크다, 뭐 A는 B분의 1보다 크다 도 될 거고 0과 1 사이 있는 수와 1보다 큰 수를 곱했더니 1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걸 적절히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맞나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A로 바꿔요. 네? 분수를 바꿔요. 아, 얘를 바꿔요? 아, 그거 얘를 뭐 K로 바꿔서 풀라는 소린가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고민 1분. 고민 B-C를 비교하는 방법. 책 보지 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질만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B-C가 얘를 K로 놓고 풀어도 어차피 K 범위 몰라요. 음수인 건 알지만 그 음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 그치?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어요. A, B가 저 범위에 있으니까 어차피 이게 얘가 양수 아니면 음수라는 게 명확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A에다가 뭐 3을 쓰고 B에다가는 2분의 1 써서 직접 값을 구해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쁘지 않죠? 수능이면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사용록으로 바꿔서 밑을 바꿔서 문제를 풀기도 해요. 로그 A와 로그 B 값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쓰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로그 A, 로그 B로 바꾸면 밑이 10이니까 로그 A는 양수고 로그 B는 음수다라고 이제 부호가 명확히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사용록으로 바꾸면 밑이 10이 잡혔으니까 1보다 큰 A로 잡힌 로그 A는 양수일 거고 1과 0 사이에 있는 B 값은 음수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로그 A와 로그 B를 풀어줘 주는 거야. 이걸 이렇게 쓰니까 음수인 건 알겠지만 정확한 부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가 더 큰 작은지, 그렇지? 이해돼요?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했을 때 못 풀겠다는 확신을 가지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를 밑이 10인 로그, 사용록으로 로그 A분의 로그 B 그치? 2 곱했죠, 그죠? 마이너스 로그 B 분의 2 로그 A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 아직도 모르잖아. 통분을 시켜보는 거지, 그치? 로그 A 곱하기 로그 B 쓰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인 거 알고 있어, 그치? 부모가 음수다라는 게 잡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위에는 여기다가는 로그 했어? B를 곱했겠지? 로그 B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아요? 마이너스 2 여기는 로그 A가 되겠죠? 제곱 되겠죠? 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 하겠지? 아, 요거는 이렇게 곱했으니까 요 값 자체는 음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 이거 음수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기는 위의 식을 볼 건데 얘도 로그 B, 로그 A도 보면 얘가 양수고 음수가 제곱하니까 또 양수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빼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교를 해야 될 거니까 이로 묶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치? 이로 묶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로그 B를 제곱한 거에다가 로그 A를 제곱한 거. 합차 공식이니까 분리가 좀 되겠다 이 생각 할 수 있지, 그렇죠? 얘들이 뺀 거, 얘들이 더한 거에 곱으로 쓸 거니까. 그죠? 이해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하면 로그 AB가 되죠. 근데 A, B 범위가 나왔을 거니까 부가 정해지죠. 로그 A 빼기 로그 B는 어떻게 돼요? 로그 A가 양수는 로그 B는 음수일 거니까 양수값으로 바뀌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아니까 얘를 한 번 더 쪼개보는 거예요. 될까요? 얘를 쪼개주시면 이에다가 로그 B 더하기 로그 A 에다가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가 되겠죠.
괜찮죠? 그럼 얘는 음수였고 로그 b 더하기 로그 a는요? 요거는요? 로그 ab가 되지, 그치? 근데 ab가 1보다 크다는 건 로그를 붙여줬을 때 로그 ab, 로그 1이 비교되지? 부동은 그대로 유지될 거니까 그치? 그럼 로그 1은 뭐죠? 0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얘는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이게 양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양수다. 맞죠? 근데 얘는 뭐야? 로그 b는 알다시피 음수란 거 알고 있고 양수인 거 알고 있지, 그치? 음수에서 양수를 빼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은 뭐다? 음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치? 맞죠? 음수에서 양수를 뺄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위에 있는 분자는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녀석도 음수다라는 사실을 밝혔지, 그치? 그럼 음수에서 음수를 나눌 거니까 이 값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양수가 나옵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거니까 아니 뭐야 어떻게 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비교 방향성을 잘 보시고 접근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A하고 B를 비교했더니 A가 크고 B랑 C를 비교했더니 B가 크잖아. 그럼 이제 A, B, C가 순서대로 그냥 세팅이 된 거지. 굳이 C하고 A를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을까요? 왜 웃어? 너무 재밌어서? 물좀 떠주세요. 안 돼. 내가 다시 갔다 오라 할 줄 알았지? 물 왜? 졸려? 참아. 기분. 갔다 와. 다음 룰에 답하세요. 세 실수의 배수관계를 비교하세요. 1번은 7제곱근 8. 그 다음에 6제곱근 5. 그 다음에 5제곱근 6. 이 세 개를 비교하세요. 여기는 단. 로그 2는 0.3010. 그 다음에 로그 3은 0.477. 이거 쓰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쓰라는 말 들었으면 아 이거 로그 써서 로그로 비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만드는 거죠. 자, 우리는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우리가 많이 안 쓰죠, 그죠? 7번 거듭제곱해서 8이 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 그게 어떤 수인지 유추가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실수지수로 바꿔서 얘는 8에 7분의 1제곱이다 판단할 거고 얘는 5에 6분의 1제곱 쓸 거고 얘는 6에 5분의 1제곱 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기존 풀이법으로 한다면 밑이 다르니까 지수를 통일시켜서 풀 거야. 그럼 이제 7분의 1, 6분의 1, 5분의 1 거니까 분모를 통일시켜서 맞추긴 할 텐데 7, 6, 5의 최소분 배수가 좀 클 겁니다. 몇이죠? 7, 6, 5의 최소분 배수 210이겠죠? 그냥 210. 그럼 이제 이거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써주면은 210분의 1에다가 8의 몇 제곱? 210 만들려고 매고 30이 나오겠지. 그치?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지수를 210분의 1로 맞추긴 할 건데 그럼 밑이 너무 커져요. 그죠? 그럼 비교가 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통일시켜서 안쪽에 알맹이를 좀 우리가 추격시켜서 문제를 풀어서 하는데 그렇게 풀려고 하니까 좀 안 되는 거야. 너무 비교가 벅차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풀이법을 놓고 로그를 붙여서 풀자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밑이 10인 사용로그로 바꾸면 어차피 로그 값이 큰 게 내가 원했던 값과 똑같이 배수관계 유지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다 로그를 붙여서 문을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7분의 1 곱하기 로그 8이 되겠지, 그치? 그냥? 그럼 쌤이 얘 그냥 이렇게 2S제곱 써서 7분의 3 곱하기 로그 2로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로그 2 값이 알고 있을 거니까 얘는 값으로 나오죠. 그죠? 로그 2 값을 줬으니까 거기에 7분의 3을 곱한 값을 답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하겠지만 맞아요? 그럼 두 번째 거는요. 얘는 6분의 1 로그 붙였어? 그러면 로그 5가 되지, 그치? 쌤 로그 5는 없잖아요. 근데 로그 5의 5는
사용 로그 10의 약수일 거니까 얘를 10을 2로 나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럼 여러분들 얘를 봤을 때 6분의 1로 바꿔서 로그 11 빼기 로그 2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을 거야. 괜찮지? 그럼 2번도 숫자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5분의 1 곱하기 로그 6이잖아. 로그 6은 로그 2와 로그 3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지. 그치? 얘도 우리가 원하는 실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그 값들을 직접 구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겠다.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로그 값을 주고 나오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 밑에 있는 대소관계를 좀 봐야겠죠? 이번이 좀 더 어렵겠죠 아마? 세 실수가 있는데 6에 2의 4제곱 제곱, 그치? 그 다음에 3의 6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6의 3제곱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 녀석의 대소관계를 구해달라. 그럼 아까처럼 밑이 다 다를 거니까 지수를 좀 맞춰볼게요 하면 애들 너무 큰 수가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런 결의 문제 풀이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로그를 붙일 겁니다. 이제 로그를 써서 지금 이제 지수 로그를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요. 이렇게 로그를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이 좀 작아지잖아. 지수를 내릴 거니까. 근데 부등호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큰 값을 로그를 취해서 숫자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문제를 푼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로그 붙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2의 4제곱 로그 6 맞나요? 얘는요? 6의 제곱 로그 3 얘는요? 6의 3제곱 로그 2 썼는데 이거 가지고 비교하려니 뭐 딱히 이렇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4제곱, 세제곱을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16 로그 6 로그 6도 그냥 분리하자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 정도의 조금의 식 정리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해보자 이렇게 한 거지. 얘는 36 곱하기 로그 3이야. 그리고 얘는 그냥 6에 3제곱 거니까 36에다가 또 6을 곱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216 써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비교할 텐데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얘네들은 눈치가 있으면 좀 풀려요. 대소관계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얘는 36이니까 16 로그 3에다가 맞지? 20 로그 3을 더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값 자체를 놓고 진수의 분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긴 애가 36개 있으니까 16개에다가 20개를 더한 거 쓴 거야. 이걸 쓴 이유는 이 같은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나머지끼리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 16 로그 2와 20 로그 3을 비교해주면 애초에 로그 2보다 로그 3이 큰데 곱해진 횟수가 더 클 거니까 얘가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맞지? 이해될까? 로그를 취해서 복잡한 어떤 큰 값들을 조금 더 심플하게 비교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 배우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얘가 크니까 얘랑 얘를 비교하든, 그치? 얘랑 얘를 비교하든 풀면 되지, 그치? 그치? 얘네들을 비교해볼게. 쌤, 그러면 일단 로그 2고 로그 3인데 여기 36이 곱해졌잖아. 36, 그치? 그러면 이 36이니까 얘를 36 곱하기 6 로그 2라 써도 되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36 곱하기 로그 2의 6제곱을 바꿀 수 있지, 그치? 괜찮아요? 그러면 36을 맞춰놓고 로그 3이랑 로그 2의 6제곱을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의 6제곱이 64가 3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얘도 비교가 나는 거죠. 그쵸, 아다리 잘 나왔대요. 휴가. 괜찮습니까?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왜 로그를 왜 붙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6-8.
이거는 식정인데 A와 B만 비교할 거예요. 이거 산술기와 조합풍분, 우리가 조합풍분은 안 배웠죠, 여러분들? 그죠? 산술기와만 쓰기 때문에 조화를 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식정했을 때 그게 나온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건 A식과 B식을 정리하는 데만 집중합시다. 봐봐. 로그 A의 2분의 1과 더하기 로그 B의 2분의 1. 이 A면 B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2 곱하기 로그 A 플러스 B의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나와있지. 그치? A, B를 비교할 건데 애초에 A, B가 복잡해요.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복잡했던 식들을 정리한 후에 내가 알고 싶게끔 비교한다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이니까 보면 다 진수가 2야. 그지? 근데 밑이 다를 거니까 얘네들끼리 내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그지? 얘는 너무너무 역수를 바꾸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수와 밑을 바꾸면 역수꼴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 그치? 바꿔주면 밑이 2인 로그로 더 세면 안 될 거니까 진수의 곱으로 바꿔서 하나의 항을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해결된 거야. 아, A는 로그 2의 A에다가 로그 2의 B를 더하는 거니까 로그 2의 AB가 될 거야. 그치? 그죠? 그리고 애초에 A, B를 밑에 썼다는 얘기 자체가 A하고 B라는 수는 일단 양수이고 A하고 B에다가는 1 쓰지 말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맞지? 썼다는 것 자체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서 비교하겠다. 근데 얘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거야. 2 곱하기 로그 뭐야? 2의 A 플러스 B. 얘 진수에 넣을 거니까 쪼갤 수 없어. 이거 자체인 거야. 근데 뒤에 마이너스 있지. 그죠? 그럼 얘 로그 2의 2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얘는 2 곱하기 로그 2의 AB에서 2를 지금 밑을 뺄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B라는 밑으로 통일시킬 수 있겠지. 그치? 괜찮을까? 이제 이렇게 써주면 내가 원하는 밑이 2인 로그로 맞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진수와 얘는 2를 곱했을 거니까 2를 올려서 제곱한 요 두 녀석을 비교할 수 있게 하면 쓸 수 있겠지. 그치? 이돼요? 그래서 AB 하고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요 녀석을 제곱한 값을 지금 비교하는 이 말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이 원리에서 쓰는 게 뭐냐면 얘를 풀려고 양변을 또 제곱할 필요는 없어. 4분의 A 플러스 B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그냥 산술기호로 풀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풀어? 얘 정리해주면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다 4를 곱해주면 얘가 4A가 되는 거 알지? 그치? 그죠?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얘가 곱셈 공식 변형에 따라서 A-B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얘가 더 크거나 같지. 그죠? 증거가 성립할 때에는 A와 B가 서로 같게 되죠. 그렇지? 이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 썼다 문제를 쓰는 거거든요. 산술기하는 이 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산술기하는 여기 양을 루트를 취하는 거예요. 너 양수야? 너도 양수야? 그럼 루트끼리 씌운 것도 부동호 공유인 거야. 그렇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는 루트 AB가 될 거고 얘는 그냥 루트 씌웠을 거니까 제곱이잖아. 2분의 A 플러스 B 양수일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A 플러스 B라는 값이 2루트 AB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산술기하 우리가 알고 있지. 그렇지? 너 양수, 너 양수야? 그럼 두 수의 곱의 루트 시중 값에 2를 곱한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알고 있냐 물어본다라고도 하지만 그냥 원래 우리가 섹터를 풀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증명되고 있는 거니까. 맞죠? 산술기하를 우리가 쓴다는 건 저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쓰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까지 해주시면 비교가 끝이야. 그래서 여기 관련된 밑에 있는 문제들이 제법 어렵겠죠? 비교하는 거니까 막 풀다가 조금만 핀이 나가버리면 그냥 더 복잡해지거나 그렇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풀 때 절대 답안지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다가 안 되면 같이 하면 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하시니까 한 10분 정도 줄 테니까 방금 했던 기본 문제들 있지, 그렇지? 직접 한 번 더 해서 정확히 되는지 정리만 해보세요. 내신 분들은 유제 문제 좀 풀어보시고.